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6,431명. 역대 최다 기록이고 또 나흘째 5만 명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달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확진자 수 언제쯤 정점을 찍고 또 언제쯤 또 안정세를 되찾게 될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정점을 찍고 감소세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네. 1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고유의 높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구 집단에서 많은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백신 면역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되시면서 또 감염 후에 생기는 자연 면역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제일 강력한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면역, 백신 면역도 가지고 계시면서 돌파 감염이 되면서 이제 더 면역도가 높아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염 전파를 줄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오미크론 고유의 전파력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또 인구 집단에 어느 정도 면역이 올라가야지 또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기를 좀 더 많이 시키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어떤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좀 정체 상태라고 봤을 때 감염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것이 좀 우리가 정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수리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분석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지금 PCR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고 계신데 네. 최근 한 일주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보게 되면 한 주 단위로 해선 2.6배 내지 한 3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60세 어르신분들이 다 확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진단되시는 감염자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분들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또 항체 검사도 이제 국민의 표본을 선택해서 또 시간이 분석이 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자연 면역이 생기는지 좀 측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많은 어떤 추정을 봤을 때 빠르면 2월 말 또 늦으면 한 3월 중순쯤에 정점을 이루고 좀 감소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월 말 3월 중순에 이제 정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좀 예측하긴 좀 어렵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정점을 우리가 이제 PCR 검사로 이제 통계로 보고되는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일단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에서는 3월 초에는 30만 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차까지 맞으시고 젊고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감염이 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염 확산세를 좀 파악하는 것이 네. 좀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백신 미접종자분들이 감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병상의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가 좀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 방법이 되겠고요. 네. 지금 병상은 아직 전반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병상 수라든지 의료 대응 체계 네. 같은 것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중환자 병상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는 아니지만 이제 열이 나거나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찾으실 때
다른 환자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된 공간이 필요한데 코로나 의심 환자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격리 병상을 찾는 게 어려워지면서 네. 특히 이제 응급 환자분들이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오미크론은 굉장히 가볍게 걸렸는데 이제 긴급하게 분만이 필요하다든지 투석이 필요하시다든지 이런 특수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미크론이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특수병동들이 있지만은 특수병동을 초과하는 그런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증가하시게 됐을 때 네.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진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좀 충분히 미리 해놓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부분 이제 경증 환자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 또 중증으로 진행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좀 사전에 미리 이 경증 환자들도 잘 보살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정부가 백신 4차 접종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죠.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지만 네. 기존의 델타 비해서는 떨어지고 하지만 그 중증이나 입원으로 진행되는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연구에 따라서는 3차 접종이 역시 효과가 지나면서 감염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이제 볼 때는 이제 이게 언제 분석된 건지 그러니까 네. 델타가 우세종일 때 된 연구인지 아니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이루어진 부스터샷의 효과 연구인지 또 그 대상들이 주로 이제 3차 접종하고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3차 접종을 먼저 맞으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3차 접종을 먼저 맞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분석이 되게 되면은 3차 접종 효과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연구 분석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령층 어르신이나 면역 저하자분들은 3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중증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검토해서 특히 그런 분들이 또 집단으로 계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에 좀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 접종을 추진하고 또 일부는 또 교차 접종에도 활용을 할 계획인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이런 백신들에 비교를 해서 좀 상대적으로 백신 거부감이 낮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짚어주세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항원을 미리 넣어줘서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해봐서 항체를 미리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원을 인식시키는 과정은 진짜 바이러스를 죽여서 비활성화시켜서 직접 넣어주는 바이러스 성분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 바이러스 성분을 합성해서 우리가 미리 합성해서 주사를 해주게 되면은 그 합성된 항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인식하고 면역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최근에 나온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 성분을 주사해줘서 우리 몸에서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항원을 합성하게 하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방식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증명이 됐지만 또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네. 그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백신 접종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런 mRNA 백신은 충분히 이제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노바백스와 같은 합성항원 백신도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고 임상
임상 시험을 통과한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연일 5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치 뭐 제2의 마스크 대란 같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는데 키트 구매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품귀 현상이나 또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일단 온라인 판매를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재판매 같은 걸 또 못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받았는데 그걸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키트를 좀 부적절하게 보관하게 되면 성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겠고 또 유통 경로를 좀 어느 정도 지정해서 약국이나 편의점 같이 몇 군데 이제 지정된 곳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매점 매석이라든지 또 가격을 올리는 것을 좀 미리 예방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수량 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할 때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생산량도 충분히 확보해서 또 적절하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무증상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하는 그 셀프 재택 치료가 시행 중인데, 그러니까 역학조사라든지 코로나19 치료 모두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스스로 하는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목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히 잘 기록을 대부분 잘 해주시겠지만 혼자서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도와드리는 것이 또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별도로 기존의 역학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어느 정도 확진되신 후에 집중관리군이 아니신 이제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필요하실 때 전화 진료나 또 이런 대면 진료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대부분 알려진 것처럼 오미크론은 특히 백신 접종을 2차나 3차 정도 하신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면서 또 무증상이고 또 빨리 이 증상을 호전하시면서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좀 못하신 분들은 좀 심하게 앓거나 또 좀 오래 앓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지만 여전히 델타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는 계속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 오미크론이지만 혹시 이제 증상이 좀 심하신 델타에도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지 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또 이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렴이 오는 것을 좀 늦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렴 증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예. 오미크론은 거의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 뭐 델타 감염이라든지 백신 접종 미접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폐렴이 오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심한 기침이나 또 이제 호흡곤란 움직일 때 숨이 차고 어지럽다.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고 그런 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우리가 의식의 변화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또 스스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시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진단에 중요한 것이 자신의 경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컨디션 느낌,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발열감, 식욕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네. 뭔가 말로 뚜렷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화 진료라든지 또 대면 진료를 신청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다른 감염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우리가 코로나겠거니 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없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